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롯데 광고를 받아가지고 하츠네 미쿠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본 버튜버 랭킹 2위죠. 호시마치 스이세이입니다.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V싱어 버튜버라고 한다면은 단연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인지도가 압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V싱어로서 일본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진 거는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표 버튜버라고 하면 키즈나 아이 외에는 인지도가 전무했거든. 호시마치 스이세이 이전에는 뭐 V싱어라고 할 만한 애들도 없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버튜버 이러면 키즈나이를 생각을 하지만은 V싱어 하면 마땅히 가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호시마치 스이세이를 떠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나토 아쿠아하고 시라카미 후부키고 호쇼 마린이고 이거 죄다. 일반인들한테는 인지도가 없어. 그러니까 V싱어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러면은 버튜버 아는 사람 있으세요? 하면 키즈나 아이 정도는 압니다.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십덕들의 문화였거든. 그런데 스이세이는 구독자는 당연히 호쇼 마린보다는 딸려. 호쇼 마린이 국내 1위거든.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인지도, 구독은 안 하지만은 이름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V싱어로서의 인지도가 압도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 미나토 아쿠아의 인지도를 뛰어넘었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일본 내에서 갖고 있는데, 일단은 얘 인성 자체는 별로 안 좋은 애예요. 시청자들이랑 기싸움하는 표독한 애고, 팸이기도 하고, 아가리만 열면 구라치는 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랑 뒷겜쳐하고 뻔뻔하게 시청자랑 기싸움하고, 게다가 심각한 문제들도 많았어.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못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아랫사람이 너무 못생겼어. 필리핀 혼혈인데 원래 일본인의 DNA라 동남아 혼혈이며 이쁜 애들이 좀 나오거든. 그런데 얘는 심각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정표를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상상 이상으로 못생겼으면은 일본은 이지메의 나라잖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지메를 엄청 당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가 표독한 게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스이세이가 이렇게 표독하게 구는 거를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해주는 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야. 못생기고 불쌍한 년한테는 다정해지는 거지. 이쁜 년들이 이렇게 표독하게 굴었잖아. 그러면은 욕하고 괴롭히고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못생긴 애가 이렇게 표독하니까 그래 네가 그 얼굴 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넘어가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은 사실 스이세이가 어떤 성격인지 관심 없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스이세이를 구독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TV에서 나오길래 봤다, 노래가 나오길래 봤다, 길 가고 있는데 빌딩에 광고판에서 나오길래 들어는 봤다, 이 정도 수준이지 스이세이 콘서트를 가고 스이세이의 멤버십에 가입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똑같잖아. 여러분들 카리나 알아? 근데 카리나 인스타 구독하고 카리나 SM 멤버십 가입하고 했냐?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야. 근데 스이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인지도가 호로라이브 내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인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V싱어 타이틀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광고에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그냥 허접한 광고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 광고 있잖아. 지금 광고 한 게 롯데고 이전에 맥도날드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광고들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CF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엄청났던 인지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롯데랑 이제 하츠네미쿠랑 광고를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롯데랑 어떤 광고를 찍었냐면 전형적인 여름 광고를 찍었어요. 롯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판매율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CM을 하나 찍었는데 당연히 여름 광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광고 있잖아. 뻔한 광고 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있잖아.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빛, 거기에 땀 좀 흘리고 막 달리고 운동 좀 하고 교복 입고 하하호호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음료수 원샷 때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겁니다. 존나 뻔한데 광고주들이 좋아하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뻔하지만 광고 효과 좋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찍어서 CF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대한민국에서는 포카리 스웨트 광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야구 시구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조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치바 롯데랑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시구를 한다고요. 퍼스트 피치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치바 롯데 경기라서 롯데 광고 받은 김에 이제 시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구는 미쿠 빼고 스이세이만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스이세이가 이번에 치바 롯데 마린스의 시합으로 시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마 스타디움 마운드에 서는 날이 오다니 정말로 감격이 깊다. 강속구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니들 또 의아하잖아. 아니 버튜버인데 도대체 어떻게 시구를 한다는 거야? 그쵸? 바로 이렇게 합니다. 전광판에 띄워가지고 대충 공 막 커지는 그런 화면을 송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형이 대신 나와가지고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튜버들의 시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뭐 여러분들한테는 설레임이랑 와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한국에도 판매하고 있고요. 다른 맛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도 바닐라로 유명하고 이 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맛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보신 분들 만약 있다면은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있어요. 자, 일단 오타쿠 대상 굿즈 장사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캔 배지도 팔고 포스터도 팔고 합니다. 일러스트가 잘 뽑혔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굿즈로 갖고 싶을 오타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애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상품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롯데 호텔이랑 콜라보도 해요. 그래가지고 롯데 호텔에서 이런 식으로 콜라보 방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얼척이가 없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쿠션도 보면 아이스크림 쿠션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방에 묵고 싶냐? 궁금하긴 해요. 누가 묵지 싶은데 여기에 묵으면은 또 굿즈도 준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스티커랑 룸키를 프레젠트를 한다고 해요. 룸키가 뭐냐면은 이제 호텔 들어갈 때 카드로 삑 찍고 들어가잖아? 그거를 이제 아예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룸키 카드로 된 거를 이제 선물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굿즈들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호텔 호캉스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 가지고 그쵸, 갖고 싶은 친구들은 가지 않겠나. 자, 일단 하츠네 미쿠랑 버튜버랑 콜라보하면 무조건 버튜버한테 이득이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버튜버랑 하츠네 미쿠의 인지도 IP의 수준은 압도적이었거든. 그쵸?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츠네 미쿠 보컬로이드 팬 입장에서는 버튜버랑 미쿠가 비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버튜버들의 인지도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하츠네 미쿠랑 비벼도 사실 IP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지는 않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스이세이 정도면은 미쿠랑 콜라보 할만해. 물론 보컬로이드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쵸? 그래가지고 이 둘을 붙여넣으면 당연히 서로 인지도를 합쳐가지고 엄청난 어그로를 끌 수 있어요. 하츠네 미쿠 팬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데다가 버튜버 팬덤한테도 어필이 되니까. 그런데 이 광고를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하츠네 미쿠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솔직히 듣기 불쾌하잖아.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콜라보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츠네 미쿠의 노래소리를 굳이 삽입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보컬로이드에 익숙한 오타쿠들한테는 그냥 들어줄 만한데 일반인들한테는 왜 저딴 소음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광고랍시고 저딴 걸 쳐만들어 놨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하츠네 미쿠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기도 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츠네 미쿠는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로 떡상한 일본 싱어송라이터 대부분이 아마추어 시절에 보컬로이드로 프로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 뭐냐, 그 레몬브룬의 켄시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하던 애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타쿠들은 하츠네 미쿠나 보컬로이드 음악 듣는 거에 거부가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프로세카 아직도 아는 놈들 대부분이 보컬로이드 노래를 보컬로이드 버전으로 여전히 듣습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이거 좋다고 들으라고 하면 이게 뭔데 싶다가 소리 나올 정도로 소음에 불과하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공서에도 하츠네 미쿠랑 막 콜라보 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굿즈 찍어내고 관광객들 모으고 이런 걸 하지만은 하츠네 미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인지도 높은 캐릭터로서 캐릭터 외형이 이쁘니까 그냥 쓰는 거지 하츠네 미쿠의 목소리가 좋고 노래가 좋아가지고 쓰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스노우 미쿠의 다른 버전이 있거든. 유키 미쿠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관공서 콜라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있는데 참고로 오른쪽에 요거 있잖아. 이거 나 있다. 삿포로 살 때 이용 가니까 가입하면 이거 선택하면 요걸로 포인트 카드 만들어준다길래 만들었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안에 한 700엔 들어가 있어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츠네 미쿠랑 콜라보한 일본의 뭐 기업이나 항공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이게 앞면이고 요게 뒷면이거든. 요게 이제 칭기스칸이고 삿포로 오면 요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 요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요 시계탑이고 시계탑 나도 보러 갔는데 볼 거 없더라. 자, 그런데 이제 하츠네 미쿠 이야기 했으면 또 AI 이야기 좀 해야겠죠. 일단 AI 때문에 보컬로이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츠네 미쿠의 아버지가 AI 관련돼가지고 저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하츠네 미쿠가 작사 작곡을 하면 기계음으로 불러주잖아. 그런데 그 기계음이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보컬을 못 구하는 작곡가들은 보컬로이드를 자주 이용을 해왔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AI가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굳이 보컬로이드가 듣기 싫은 기계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AI한테 불러달라고 하면 야, 기가 막히게 잘 불러준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컬로이드의 사용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보컬로이드보다는 AI로 쉽게 만들어낸 음악을 소비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불쾌한 보컬로이드의 목소리에 노래를 소비하지 않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틀딱들이 보컬로이드라는 문화를 즐기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컬로이드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어가지고 보컬로이드가 여전히 이용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츠네 미쿠의 소음을 원치 않는 세대가 태어나고 그런 애들이 자라면은 하츠네 미쿠는 더 이상 소비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의 음악이 AI의 보컬이 하츠네 미쿠 보컬로이드 문화를 잡아먹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컬로이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보컬로이드로 작곡을 해가지고 기존의 기계음으로 보컬로이드가 불러줬다면은 이제는 보컬로이드로 작곡을 해가지고 AI 보컬이 불러주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양한 보컬로이드 업로드하는 프로듀스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게 왜 그러냐면은 AI 기술이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다가 보카로 팬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컬로이드로 불러줘야지 보컬로이드 팬들이 보러 와주고 들어준단 말이야. 소비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AI 보컬을 쓰면 보카로라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보컬로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카로 문화는 보컬로이드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업로드하고 여러 우타이테들이 커버라는 형식으로 재업로드를 해줘가지고 퍼지는 형태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아예 보컬로이드가 AI 기술이랑 접목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기계음이 아니라 AI 보컬 수준의 가창력을 보컬로이드가 보여주게 되면 사실상 더욱더 발전한 형태로 보컬로이드의 문화는 지속될 걸로 보여요. 그쵸? 어쨌든 간에 AI 보컬의 문화의 시초는 보컬로이드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보컬로이드가 AI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듣기 좋은 하츠네 미쿠의 목소리, 더 듣기 좋은 보컬로이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빨리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조교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조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AI 보컬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아무리 조교를 잘해도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구고 나발이고 그냥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AI 기술을 빨리 보컬로이드가 받아들여가지고 AI 보컬 소프트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쵸?